저희는 이후를 가기 위해 항저우로 출발했습니다. 이후를 가기 위해서는 항저우나 상하이로 많이 가시는데 상하이가 항공편도 더 많고 조금 더 저렴한 반면에 중국 내 이동거리가 더 멀어서 차를 2시간이나 더 오래 타야 돼서 저는 항저우로 갔고요. 제가 상품 소싱을 위해 이후로 출장 가는 와중에 제 로켓 상품이 아침 7시부터 골든박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틈틈이 판매 상황도 지켜보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골든박스 행사를 4번 정도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골든박스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배대지 사장님이 보내주신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후시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배대지가 그저 1688 상품을 대신 결제해주고 물건을 보내주고 하는 역할로만 사용하시는데요. 저 또한 처음엔 그렇게만 이용을 했죠. 그런데 배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1688에서만 사입하는 셀러들보다는 경쟁력을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배대지들이 그렇게 해주진 않기 때문에 좋은 배대지를 만나야 되는데 혹시나 현재 쓰고 있는 배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배대지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튿날부터는 드디어 이후시장을 가서 상품 소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후시장은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상점들이 문을 열고요. 오후 4시가 넘으면 서서히 문을 닫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소싱하려는 카테고리 상품들은 사기에 많아서 사기부터 돌았습니다. 이후시장에 와서 상품 소싱을 계획하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본인이 팔려고 하는 상품들의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고 오셔야 돼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직접 사서 만져보고 경험을 하고 오셔야 되고 1688에서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충분히 가격 조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시장에서 상품을 봤을 때 품질이 좋고 안 좋고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이후시장 돌다 보면 수많은 부스를 들어가서 상품을 보고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력이 없으면 쓸데없는 곳에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후시장을 방문한 목적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24년 봄, 여름, 가을 시즌에 새롭게 런칭할 상품을 찾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잘 팔고 있는 상품을 더 싸게 제작해줄 공장을 찾는 거였어요. 새롭게 런칭한다고 해서 아무도 팔고 있지 않는 제품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보다 조금 더 좋거나 비슷한 상품을 찾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후에 가기 전에 1688에서 샘플 수입을 해서 가격 조사와 품질 체크가 다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시장에서는 빠르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잘 팔고 있는 상품을 몇 개 챙겨가서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는 부스에 들어가서 직접 제 상품을 보여주고 제작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단가는 견적을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예상 단가가 제 기준 안에 들어와서 가지고 갔던 제 상품을 주고 자세한 견적을 의뢰하고 나왔습니다. 한 상품을 3군데 업체한테 의뢰해놨으니 견적이 나오면 샘플 제작을 맡겨보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품질이 더 좋은 업체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런칭할 상품의 경우에는 지금 그 카테고리 1등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고 가격이 24,000원 정도 되는데 그 1등 상품을 중국 오기 전에 쿠팡에서 주문해서 한 개 챙겨갔습니다. 수백 개의 부스를 도는 동안 비슷한 상품도 못 찾고 있다가 어느 큰 부스를 들어가니까 거의 95% 비슷한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22위안이더라고요. 대량 주문을 한다고 해도 가격 할인도 안 되고 해서 실망하고 나왔는데 좀 더 돌다 보니까 조그만 부스에서 아까 봤던 22위안짜리 상품이 12위안에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조금 변경하는데도 추가 비용이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샘플 제작 비용 200위안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업체가 생각보다 실력 있는 업체인 것 같아서 별일 없는 이상 본 생산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이후 소싱의 가장 큰 수확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1등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고 가격은 평균 시장가보다 비싼 24,000원인데 저는 12위 안에 소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될까요? 제 계획은 브랜드 상품보다 더 멋지게 사진 촬영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판매 가격은 평균 시장가보다 더 싸게 판매를 시작해서 판매량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노출도가 상승을 하면 판매 가격을 평균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상품만 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상품이고요. 아마 이 상품으로 이번 봄, 여름, 가을 시즌에는 2억에서 3억 정도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팔 것 같고요. 같이 동행한 친구들이 상품 소싱을 할 때는 틈틈이 휴식도 취해주고 했습니다. 이웃시장을 같이 온 사람들과 혹시나 마음에 드는 상품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친구랑 같은 카테고리 상품을 취급하는데도 사람마다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스를 들어가더라도 친구가 특정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판매자에게 물어보고 협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한 발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소싱을 하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한 발 물러서 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집중하는 상품이 다르게 돼서 동일한 상품 가지고 서로 욕심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큰 시장의 상품 같은 경우는 같은 상품을 사진만 서로 다르게 찍고 판매를 해도 워낙 큰 시장의 상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소싱한 상품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날 이웃시장 소싱은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고 중간에 점심 먹고 쉬는 시간까지 하면 4-5시간은 돈 것 같네요. 저녁에는 호텔 뒤에 있는 한식당에서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숙소로 복귀해서 소싱한 아이템들을 정리 좀 해놓고 푹 쉬었습니다. 이웃시장 소싱 둘째 날입니다. 중국 온 지는 3일째고요. 목표로 했던 소싱들을 첫날에 대부분 끝내서 둘째 날은 조금 심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오전에 못 봤던 부스들을 돌고 나서 이른 점심을 KFC에서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첫날 오전에 봤었던 구역으로 다시 가서 상품들을 다시 봤는데 희한하게 첫날 안 보이던 상품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한 개를 추가로 소싱을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아쉽긴 한데 한국 가서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해야겠네요. 저는 이번 이웃시장 소싱이 작년 8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시장을 보물섬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모래사장과 같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물건들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군에 대해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이웃시장에서 수많은 상품들 중 한 개를 골라 나만의 상품,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으로 메이킹하는 것이 이웃시장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8월 이웃시장, 11월 캔톤페어,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이웃시장 소싱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넷째 날은 항저우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아침 비행기라서 호텔에서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까 오후 1시 반이 되더라고요. 3박 4일의 이웃시장 소싱 출장이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이웃시장에서 발굴한 상품으로 올해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봐 주시고 성장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